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5인 합의체 기구가 원래 방통인데 네. 왜 이거를 2명에서 해가지고 회의를 열고 2명에서 박문진 이사까지도 의결을 했냐? 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이유인데 네, 예. 5인 합의체가 원래는 맞지만 네, 예. 최소 정적수가 2인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인이 열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법적으로도 맞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놀라운 또 결정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 예. 박문진 이사가 6명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그 6명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이유에 따라 가지고 6명의 선임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네. 이런 어떤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그거를 강재원 판사가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아, 예. 그때 이제 당시에 강재원 판사의 논리가 뭐였냐면은 5인 합의체 기구인데 예. 애당초 일단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네. 그러면은 5명의 과반수기 때문에 3명의 일단 최소한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2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게 강재원 판사 입장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만약에 5명으로 과반수를 3명이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최소 정적수를 뭐로 2명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적위원이라는 거가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5명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선임이 안 돼 가지고 아예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2명밖에 지금 선임이 안 됐고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선임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제적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제적의 의미를. 예. 거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6.5 사태처럼 아예 이쪽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5명의 위원이 다 있는데 그날 뭐 휴가 갔다. 네, 그날 뭐 강의가 있다. 이래서 안 나왔을 것 같으면 저런 게 이제 성사가 그러니까 저런 논리가 강재원 판사의 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5명이 이미 선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상태에서 그럴 수가 있지만 네, 출석을 했냐 안 했냐 뭐 이거 갖고 할 수 있겠는데 제적이라는 게 위원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제적의 실제 뜻이. 위원이 2명밖에 없으면 제적을 2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2명의 과반이라고 한다면 2명 다 한 거죠. 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과반, 그러니까 제적이라는 의미도 사실 그리고 또 2인이면 회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그걸 이제 회의를 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제 요건도 완성이 되고 하다 보니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이제 우리 방통위에서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단순 논리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단순 논리 못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의결이 되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정당성이 결여돼서 정적수가 못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다 문제가 되고 무효가 될 거라 아는데 뭐하러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논리를 구성했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안 그러면 안 하죠. 그렇죠. 제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런 맥락으로. 그리고 위원이 없는데 어떻게? 애당초 위원을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제 또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적이 이명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강재원 판사라는 사람이 네.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민사랑 행정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행정은 이제 집행 정지 신청이라 그래가지고 민사의 가처분 같은 거죠. 네네. 그게 행정에서는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집행 부정지 원칙 때문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정지 신청을 넣어서 이걸 좀 막아주세요라고 해야 그때서 막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따로 신청을 안 하면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서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죠. 세금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세금이 나왔다고 해서 세금을 대상으로 소송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금에 대한 계속 이자가 붙는 거 가산세가 붙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붙이려면 세금을 일단 내고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 맥락이네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이란 건 집행 부정지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 효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행정지 신청을 넣었다. 네. 근데 강제원이 인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 처분 자체가 부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불법성이 있다. 내지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혹시라도 본안을 가는데 피해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까봐 일단은 그러면 정지해놓고 본안 판결 보고 갑시다라는 의미인 거지. 지금 방통위에서 했던 이 방문진 이사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에 하에 한 건 아니에요. 일부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대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은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습니다. 본안 보고 합시다. 이거지. 아니 근데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고영주 이사장이 됐거나 아니면 고대영 KBS 사장 고대영 사장님 소송 고소 고발을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장겸 MBC 사장님, 고대영 KBS 사장님 하고 저하고 이렇게 고소장 내는 거, 자 그거 사진 찍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언론 탄압, 그렇죠. 언론 장악, 그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저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임부요 소송을 했잖아요. 그것도 진짜 웃긴 거예요. 그때는 가처분의 인정도 안 기각했잖아요. 해놓고 그러니까. 본안에서는 근데 고대영 사장이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나쁜 거지. 그러면 그때도 인용이 됐어야 되는 거네요, 가처분은. 당연하죠. 보세요. 그럼 본안에서도 이길 사람의 권리를 왜 들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정소송 스타일을 설명드릴게요. 집행정지는 웬만하면 인용을 좀 해줘요. 웬만하면 돈이 아닌 이상. 돈은 뭐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집행정지 할 필요가 없죠. 네. 왜냐면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안 생기니까. 자 보세요. 대부분은 집행정지를 인용해주고 행정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부터 집행이 이제 다시 시작되겠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행정소송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고 근데 싶은 거꾸로 일이 된 거예요. 게 말도 안 된 거예요. 지난번에 문통 때는 이상했던 거고.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본안에서 이길 사람이 집행정지가 안 받아들였다. 이건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웬만하면 본안도 질 애들이 집행정지는 받아줘요. 본안에서 질 애들조차도 집행정지는 받아주죠. 왜? 본안에서 지고 그때 행정처분해도 돼. 이게 이제 법원의 일단의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소송을 했을 때 대부분. 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번에 강재원 판사가 저렇게 한 것도 사실 이게 과반수 3인, 제적위원 5인 이렇게 본 거는 되게 1차원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1차원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로 야 이게 어떻게 소위 말하는 막판에 법률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정지해봐. 이거는 원래 행정법원의 스타일이긴 한데 저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기는 일단 논의가 있다 이렇게 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인이 본안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본안 소송 결과는 한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옵니까? 빨리 나와야죠. 한 3개월, 6개월 최대한 빨리 해줘.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정부가 5년인데 그걸 1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걸 노리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집행정지는 잘 받아주니까 일단 해놓고 본안을 질질 끌어버리는 거야. 본안도 또 이것도 끌 수 그런 있으니까. 방문진 이사들 권리가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가니까 또 언론 기능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노림수로 노린 거예요. 전형적인 이제 행정법원 스타일을 노린 거죠. 법꾸라지들이네 완전히. 법꾸라지. 아니 대표부터가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사법부의 판단으로부터 내가 이 비껴가고 피해가고 빠져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헌재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이 아주 좀 눈에 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방금 이 주장에 대해 가지고 2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이 위법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미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며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사유 자체가 지금 불명확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자체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리정돈이 안 됐는데 탄핵 소추를 왜 했니? 국회가 원고가 돼서 하는 이런 소송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이야기예요. 이렇게도 준비가 안 될 수가 변호사 있냐. 중에서 제일 문제가 청구 원인, 청구 취지 정리 안 되는 사람들. 자기가 소송해놓고 이게 뭐 무슨 말하는지 근거가 뭔지 명확하지도 않은 거야. 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는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또 욕보인 거죠. 국회 자체가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국회가 지금 저거 재판 저거 유지를 하는 당사자인데 저 헌재한테 욕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도 똑같죠. 탄핵 그 심판이 9대 0으로 이제 기각이 되면서 똑같죠. 네, 그때 얘기도 도대체 소추 사유가 무슨 특정되지 소리냐. 않았다. 도대체 뭘 가지고 탄핵하고 싶은 거냐. 너네들 탄핵이 뭔 줄 알고 탄핵 소추 사유가 뭔지는 알고 있느냐. 이게 헌재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진숙 지금 위원장도 금방 헌재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예 그냥 뭐 재판까지 안 가고 뭐 이거 뭐 아이고 이런 거 좀 갖고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재판까지도 안 가고 끝날 가능성도 저희가 좀 점쳐 보겠습니다.